안녕하십니까. 수학과 입시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사람 헬리오스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아직 30분이 남았으니까요. 수요일이니까 헬리오스의 넓고 얕은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식민사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식민지시대가 끝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네, 75년째입니다. 45년도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7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45년생이신 분들은 올해 76살이 되셨고요. 그 아래로 거의 20년 주기로 한 세대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미 3세대, 4세대가 바뀌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해요. 첫 번째로 많이들 하는 얘기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모 축구 선수가 SNS에 조선진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굉장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단어 헬조선,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나타난 단어였지만 거기에 붙어야 될 단어가 왜 조선인가요? 그죠? 헬 한국이어야죠. 그것 역시도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일제에 일본에 패망하는 그런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좀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좀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대원군이라고 하는, 흔히 대원군, 흥선대왕 대원군 이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네. 그 이전 몇십 년에 걸친 안동 김씨 세도 정치 이후에 왕권을 강화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했던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것들도 많았고, 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무리했던 것들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안 좋은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런 개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처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개화가 되거나 개항이 됐던 나라 중에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던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일본이 뛰어나서도 나서일 수도 있고, 세계 열강들이 일본을 이용하기 좋았기 때문일 수도 물론 있어요. 그 다양한 것들을 좀 차치하고요. 개항을 해서 쇄국 정책을 해서 조선이 망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이전에 충분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조가 들어있는 나라였어요. 예. 세도 정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문란해지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률이 무너진, 부패가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분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럽의 의회주의
당을 나눠서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는 의회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고 민주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있었던 그 당시의 붕당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붕당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붕당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고 견제가 실제로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일당의 독재로 갔을 때 한 집단이 상대방 집단을 모두 몰아내고 권한과 권력을 독점했을 때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펼치게 된 거고요. 물론 정조의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그 일당 독재보다 더 심각한 일가문의 권세가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되게 폄하해서 본다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닌 말로 왕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좋은 나라예요. 일심단결해서 하나의 의견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 있죠. 지금 바로 위에 우리나라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나라 북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 그거예요. 붕당이 없는 나라는. 근데 그것이 일당의 독재가 되고 일가문의 독재가 되면서 변질되고 그렇게 되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난 거지 그거 자체가 나쁜 것, 긍정적인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자, 그 붕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살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그 이전에 살인파라고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김종직이나 조광조 같은 사람들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올라가자면 정몽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더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계파가 내려와서 결국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를 더 많이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이유는 뭔가? 사실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조선의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너네는 미개하고 수준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지배를 통해서만 너네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비하되고 축소되어야 됩니다. 특히나 조선의 모습은 더더욱더 그러해야 했죠. 대표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조 시대라고 부르는 모습들, 충분히 식민사관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짧게, 물론 짧은 시간 있었지만 조선과 같은 급으로 가는 것 역시도 식민사관 일종이에요. 나라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더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몽주를 훨씬 더 정절 있고 곱고 그리고 최영을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최초의 일본인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서술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조선 통사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료들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연구되어지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사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의 영향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 주류 사학계를 이끌고 가시는 분들 역시도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고 그분들 밑에서 배우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 당시에 경성제대, 지금의 서울대의 교수가 되고 그 후학들을 양성하고 그 후학들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가고 그러면 다시 또 식민사관에 물들어서 돌아오고, 이것이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을 정말로 싫어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흔히 하는 일빠라고 하는, 예. 일뽕, 이런 사람들 있겠죠. 정말로 막 가슴속 깊이 일본을 좋아하는지는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도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게 다 다릅니다. 물론 어떤 유튜버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 근거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근거 역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자료, 일지연정력. 여튼 그런 그런 부분을 각설하고, 그렇게 학문을 배워져 가는 과정이 일본에서 배워오고 그 식민사관이 근저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배워져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사 교과서, 예전에 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 역시도 식민사관이 근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보수 진보를 따질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작년에 같은 그런 반일 감정이 솟아올랐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불매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일본에 타격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불매운동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불매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민사관이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싸울 때는 가위가위보조차도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본을 최대의 적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너네들이 식민지 이전과 이후에 경제력이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GDP 수치가 발전했고 식량 생산량이 늘었고 공업 기반들이 확충되고 했던 그 모든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일본이 싫다면요. 감정은 짧습니다. 그때 불매운동을 막 벌일 때 수없이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불매운동 관련해서 불매운동 찬성 반대로 나눠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만큼 열의가 있나요?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식민지 시대를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식민사관들을 벗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의 기반은 어떤 것이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연세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90년도였고요. 그때 연세가 이미 거의 정년퇴직을 하시기 직전의 나이셨으니까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 일본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 교육이 더 잘 됐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만 조선놈들은 폐하 말을 듣는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컸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그 식민지의 잔재를 이제는 벗어 던져야 정말로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일본을 앞서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우리 학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 연습장에 적혀 있었던 그 문구 때문입니다. 공부로 극일하자. 공부해서 일본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부터 벗겨내고 이겨내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직 일본보다 경제력이나 기타 등등에서 많은 것들이 밀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세대, 아니 혹은 그 이후 세대라도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별로 동의하지 못하겠다 생각하시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한번 살포시 눌러주시는 그런 친절을 베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헬리오스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내일도 힘찬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